그린 펑션 메소드는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린 펑션 방법을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써드린 것과 같은 이런 inhomogeneous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inhomogeneous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소스 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second order라는 얘기는 2개 미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 y에 non-linear 항이 없죠. 자, 이런 것을 이제 inhomogeneous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으로 시간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그것의 도함수가 0인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 미분방 정식을. 자, 이런 미분방 정식은 물리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미분방 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역학계라고 할 수 있는 driven damped harmonic oscillator 같은 경우에 그것의 운동방 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잘 비교해 보시면 두 번 미분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여기 뭐 A라는 상수가 어떤 의미이고, B라는 상수가 어떤 의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전기 회로에 가장 기초적인 RLC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 RLC 회로에 축전기에 저장된 이제 전하량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세컨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꼴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역학에서의 좋아진 동자, 그 다음에 전기 회로에서 RLC 회로를 푸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그린 펑션이라는 건 뭐냐? 그린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원래 미분방 정식 자리에 여기에 이제 임의의 드라이빙 포스가 있었는데 그 드라이빙 포스 혹은 소스 항이 디락 델타 펑션으로 주어졌을 때 요 방정식의 해를 그린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린 펑션. 물론 이제 초기 조건으로는 y 값과 y의 도함수 값은 이제 0이라는 초기 조건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이제 y of t 해서 t의 함수인데 특별하게 이 드라이빙 포스가 s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해는 t에도 의존하고 s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에도 의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로서 y2' 더하기 2분의 1, y' 더하기 16분의 17y 이것이 델타 함수가 되는 그런 미분방 정식을 이제 예로서 적어드렸고요. 여기 2분의 1과 뭐 16분의 17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뒤에 그래픽을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함수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냥 숫자를 임의로 택한 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파라미터는 언더댐프트 리밋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역학 시간이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 동영상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린 함수를 구하는 것을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린 함수가 이걸 풀어보면 이제 아래에 적어드린 식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린 함수는 함수의 변수 t, 그 다음에 소스항의 특징을 이제 기술하는 파라미터 s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린 함수를 직접 구해보면 두 변수의 독립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두 변수의 차이에만 의존하고요. 그래서 t 빼기 s에만 의존하고, 그 값이 양수일 때, 즉 t가 더 현재, s가 더 과거일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고, t가 과거일 때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파라미터 값은
이 시스템이 언더댐프트 리밋에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폭이 지수함수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레이션은 계속 유지하는 그게 바로 요 해가 바로 이제 그린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함수 그린 펑션의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가 소스항으로 델타 펑션을 이제 시간이 5일 때, 즉 s가 5일 때 그때 이제 델타 펑션을 집어넣었을 때의 솔루션을 이제 그림을 그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축이 수평축이 시간축이고요. 시간 0이 있다가 시간이 5초가 되는 순간에 델타 픽으로 임펄스가 주어지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 돌멩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5초가 될 때 맞아서 이제 쭉 모멘텀을 물리로 얘기하자면 모멘텀을 얻어서 이 출렁출렁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축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고, 요 파란 네모 박스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여기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스프링에서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5초에서 딱 흔들리죠. 임펄스를 받았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그린 펑션이 되겠습니다. 5초 이전에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초 이후에는 진동하고 있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소스항으로 델타 픽을 이제 2개를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5초에 아까 똑같은 델타 픽이 있고 이번엔 시간이 10초가 되는 그 순간에 반대 방향, 뒤집은 방향으로의 델타 픽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5초에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그래프가 있고 10초가 되는 순간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이런 게 드라이빙 포스, 소스항의 이제 그래프가 되고 이 아래 이제 파란 선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큰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점선은 뭐냐면 요 5초에 그 있는 디락 델타 펑션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린 펑션이죠. S가 5일 때의 그린 펑션. 반면에 이렇게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요것은 시간이 10초일 때의 그린 펑션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실선은 요 y1과 y2를 합한 거예요.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y1과 y2의 그 합이 이제 답이 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y1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소스 텀에 의한 솔루션이었죠. 자, y2는 요런 소스 텀에 의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소스가 요 함수 더하기 요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형 미분 방정식은 소스항이 여러 개의 합이면 전체 답은 각각 소스에서 답을 구해서 걔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게 이제 리니어 선형 미분 방정식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물리에서 이제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의 이제 소스가 만들어내는 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부분 해를 구해서 걔네들을 합하면 이제 전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초에 임펄스를 받아서 떴다가 10초에 아래 방향으로 임펄스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약간 복잡한 그런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번 델타 픽을 여러 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 왼쪽에는 델타 함수 10개를 이제 가했습니다. 시간이 5초에서 15초 동안 델타 픽을 10개를 가했어요. 10개를 가했고 각각의 델타 펑션의 그 폭은, 높이는, 세기는 10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픽들의 총합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그 경우에 물체 운동이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첫 번째 델타 픽을 만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운동을 해서
댐트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뾰족뾰족한 게 생기는데 델타 함수에 의한 이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에 불연속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는 내가 델타 함수를 이제 20개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5초에서부터 15초인데 내가 델타 함수를 20개를 집어넣고 등간격으로 그 다음에 각 델타 픽의 높이는 20분의 1로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제 약간의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점점 촘촘해져서 굉장히 스무스해져 보이죠. 이제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나 이제 여기 이 경우는 10개의 그린 펑션이 합해진 게 답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델타 픽이 10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20개의 델타 픽이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개의 그린 펑션이 다 더해진 게 이 파란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델타 픽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어떤 이제 델타 펑션이 아니라 ft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스 텀 혹은 이제 물리에서는 드라이빙 포스를 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디락 델타 펑션을 배울 때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하면 임의의 함수를 ft를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적분 구간은 적지 않았지만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s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는데 델타 펑션은 그 s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이 델타 펑션 요 내부를 0으로 만들어 줄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요 내부가 0이 되는 것은 s가 t가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s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s 자리에 t를 치환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그게 바로 ft죠. 그럼 이건 델타 펑션을 이용한 항등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임의의 함수를 델타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t가 전혀 없잖아요. 그 얘는 상수예요. ft가 t에 대한 함수인데 t 의존성은 여기만 있어요. 델타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이라는 건 다름 아닌 어떤 무한히 많이 잘게 쪼개서 이제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 적분은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말은 임의 함수를 내가 델타 함수들의 무한히 많은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드라이빙 포스를 가하면 그럴 때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각각의 델타 펑션이 만들어내는 솔루션, 그게 바로 그린 펑션이죠. 그 그린 펑션에다가 이 앞에 델타 펑션 앞에 개수를 곱해서 걔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다름 아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순간에 이제 yt라고 하는 것은 그 소스 텀과 이 델타 펑션을 곱해서 다 적분한다.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적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볼루션이라고 부르죠. 컨볼루션. 자, 이 그린 펑션이 ts 두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데 정확히는 t 빼기 s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린 펑션의 t 빼기 s, f 함수의 s 두 인자를 합하면 t가 되네요. 그런 결합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것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린 펑션을 알면 임의의 소스 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예는 내가 뭐 제일 간단하게 f라는 함수가 5에서부터 15까지만 0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일정한 값이 되고 이 일정한 값은 제가 10분의 1로 택했습니다. 왜 10분의 1로 택했냐면 이 아래 밑면적을 1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이때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린 펑션에다가 이 함수를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적분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 파란 선의 그래프가 제가 앞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10개짜리, 20개짜리 델타 픽들을 점점 늘려갔을 때 만들어지는 이 함수와 점점 유사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다름 아닌 내가 이제 델타 함수를 무한히 합하면 원래 그 소스 그 함수 만들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솔루션 내가 적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걸 내가 요 f를 델타 함수를 촘촘히 쪼개서 다 더해도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무한히 많이 자른다라는 그 앞에 보여드렸던 대문자 n이요. 그것이 무한대로 갈 때만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20개까지만 했는데 50개 정도를 하면 거의 지금 이 솔루션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은 그린 펑션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것은 아니고 그린 함수의 컨셉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동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최종적인 그린 펑션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어떤 물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모니 오실레이터일 수도 있고 RLC 회로일 수도 있고 거기에 내가 외력을 가합니다. 그 외력이 이제 F죠, F. 그걸 내가 이제 퍼터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원래 시스템은 정지해 있는 초기 조건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내가 퍼터베이션을 가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 F를 퍼터베이션 혹은 자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구한 이 솔루션은 뭐냐면 그러한 자극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죠? 돌멩이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자극을 가하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이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린 펑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니까 시스템의 반응은 자극에 비례한 어떤 거고 그 비례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린 펑션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린 펑션은 반응 계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반응 계수. 내가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 그 자극에 비례해서 얼마나 큰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스프링에 매달린 이 물체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물체에 내가 외력을 가하면 그러면 그 가한 외력만큼 물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 힘과 늘어난 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고 부르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반응 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스프링 상수와는 여기 보여드린 그린 함수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게 y는 g 곱하기 f가 아니라 y는 그린 펑션과 자극의 컨볼루션이잖아요. 즉 내가 t초에 이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s가 t일 때 어떤 내가 자극을 주었는가 뿐만이 아니라 t 이전의 모든 과거에 내가 옛날부터 어떤 자극을 끼쳐왔는가 그것이 다 누적이 돼서 현재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딜레이 혹은 이제 메모리 이펙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드라이빙 포스 힘을 받았는가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반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요 S가 T일 때만 이 그린 펑션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S가 T에서 훨씬 과거에 있을 때도 이 그린 펑션이 0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미분 방정식의 구조에서 왜 이런 시간의 의존성이 생겨나는지 그걸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미분 방정식의 파라미터를 바꾸면 아까 이제 제가 개수 A와 B를 내가 임의로 선택했는데 그 개수들을 막 바꾸면 어떤 경우는 아주 먼 과거로
받는 영향이 다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아주 짧은 과거에서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먼 과거에서도 중요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이 그린 펑션이 이 시간 차이가 아주 짧을 때만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린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파라미터 A나 B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에도 이 반응 계수가 충분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물질 그런 이제 시스템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적어놓고 그 해를 이제 구해서 그린 펑션의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조건 문제를 푸는 그린 펑션 메소드에 대한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기 조건이 아니라 경계 조건을 갖는 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린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